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념 19번 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죠. 자, 지난 시간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는 개념 잘 들으셨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순간 변화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도 또 똑같습니다. 먼저 제가 개념 설명을 오른쪽 페이지에서 한 다음에 그 후에 왼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개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두 지점을 설정을 하는데 여기는 좌표가 a, 그리고 여기는 좌표가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함수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fa가 되겠고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것도 써주도록 할게요. fa,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 자,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이게 어제까지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 느리게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자, 그랬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빠르기로 갔느냐라고 물었을 땐 이 두 지점을 이은 직선에 뭘 구하면 됐었다? 기울기를 구하면 됐었다. 요 녀석을 갖다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순간적으로 빠르기는 계속 변하긴 했었습니다. 이 순간적인 변화율은 이 파란색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이 파란색보다 느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좀 기울기가 낮기도 했었고, 아니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기도 했었고, 파란색보다도. 자, 그래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어떤 욕심이 생긴 거냐면 어떤 한 지점에서의 어떤 빠르기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즉 변화율을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만 할 텐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뉴턴 아저씨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냐면, 제가 요 A에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요 순간적인 빠르기를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그건 바로 이 평균 변화율, 이 두 지점을 잇는 이 직선을 갖다가 점점 빨간색에 가깝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처럼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a 플러스 델타 x를 갖다가 한없이 a로 접근을 시킵니다. 그러면 점도 점점 이렇게 조금 낮아지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조금만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직선이 모양이 이랬던 애가 점점 내려오면서, 자, 이 변화를 잘 보십시오. 점점 내려오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낮아졌죠. 낮아진과 동시에 좀 누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이 점이 더 이동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서 더 이동해가지고 점점 더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빨간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누워요? 안 그래요? 비슷하게 눕죠?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거의 빨간색이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거의 흡사해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구했던 요 파란색 기울기, 즉 무슨 변화율?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이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과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완전히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같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슷해진다. 우린 이 개념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극한값. 자,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부터 해줄 건 뭐냐? 평균 변화율의 값을 갖다가 이 순간 변화율의 값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속재료로 누가 필요하냐? 평균 변화율이 필요한 겁니다. 구분되게끔 파란색으로 써줄게요. 지금 저기서 평균 변화율은 파란색이니까. 평균 변화율.
그랬는데 평균 변화율을 갖다가 극한을 보내주게 되면은 리미트를 보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누가 되느냐? 네, 빨간색으로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빨간색 기울기와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비슷해진다. 거의 흡사해진다. 자, 되셨습니까? 난 그러면 이 빨간색 기울기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식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이거는 그냥 써놓고 밑에다가 쓸게요. 우선은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자,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빼면 일단 가로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가로의 길이는 즉 델타 x가 가로의 길이가 될 거예요. x의 증분. 그 다음에 y의 값은 f a 플러스 델타 x에서 f a를 빼면 될 겁니다. 요게 바로 저기 평균 변화율이 될 텐데 파란색이라고 해놓자.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얘를 갖다가 극한을 보내줄 거예요. 어떻게 극한을 보낼 거냐? 바로 a 플러스 델타 x를 갖다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델타 x를 a로 가까이 보내면 된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 삼각형 화살표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요, a 플러스 델타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양변에 같은 걸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딱히 상관이 없어요. 등식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a를 빼주시게 되면은 요거는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이랑 그냥 같은 말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좀 길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랬을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요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a에서의 바로 뭐야? 이 접선의 딱 접선이죠. a에서 딱 스쳐 지나가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데요. 이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이 순간 변화율 갖다가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f 프라임 a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 자, 또는 어떤 이름도 있느냐면요. 그다음 미분계수라는 말도 해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제가 아까 넌지시 얘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다라는 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쨌든 f'a라는 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혹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값은 무슨 값이에요? 극한값입니다. 극한값. 우리 극한값 배워봤었지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라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있을 때 f'a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f'a 값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이때를 갖다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가 a에서 미분 가능, f'a가 존재하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요. 거꾸로도 x는 a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그딴 얘기는 f'a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 스스로 번역을 조금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뭐 끄덕끄덕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로 나타나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바로 a 플러스 델타 x가 한없이 a로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었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요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 이것은 바로 요 값이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특별한 상황이니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이때 이 극한값을 갖다가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갖다가는 f'a와 같이 나타낸다. 네, 요거 f 다시 이게 다운표 되어 있는 건 프라임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좀 있어 보이죠? f'a와 같이 나타낸다. 또 함수 y는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어느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이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모두 다 미분이 가능하면, 네,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7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개념 확인을 해볼게요. 자, 77번.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즉 f'1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77번입니다. 그러면 f'1이라는 건 뭐야? 바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이라 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거 먼저 식을 세우셔야 된다. 자, 그러면 1에서의 지금 미분계수, 1에서의 순간 변화율,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등장인물로 1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자체가 뭐냐? 바로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한 다음에, 네, 그 후에 내가 구하려는 건 지금 1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다 보니 이 먼저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평균 변화율이, 네, 빨간색 직선과 그러니까 순간 변화가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네, 등장인물을 둘을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쭉 내려.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등장인물을 뭘로 설정할 거냐?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플러스 델타 x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문자가 싫다면 그냥 하나 x 문자 아무거나 두시면 됩니다. x를 두든 a를 두든 b를 두든 c를 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이 두 지점의 평균 변화율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x-1, x 증분분의 그리고 y 증분 fx-f1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이 직선을 눕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x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 그치, 1로 가까이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리미트 x를 1로 가까이 보내면 될 것이다. 하시게 되면은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지금 x-1분의 fx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2를 쓰시고 그 다음에 1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1의 값은 3이니까 3을 빼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약분해서 사라지게 되겠고, 결국 x 플러스 1에 x는 1에서의 극한값 구하시면 되니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의 값은 바로 2였었던 겁니다. 자,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8번입니다. 다음 함수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8번은 마찬가지로 리미트,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f'2가 됩니다. 그러면 등장인물 둘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등장인물로 2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등장인물 하나를 갖다가 제가 x라고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요, 우선은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해놓고서 그 후에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게 비슷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걸 텐데,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하는 걸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가로의 x의 증분 x-2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의 증분은 fx-f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기울기를 눕혀야 되니까 그러려면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리미트를 보내주십니다. x를 갖다가 2로 가까이.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x-2분의 그리고 fx는 뭐예요? 3x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2 해주시고 마이너스 2를 넣은 걸 뺍니다. 2를 넣으시면은 8이니까 8을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또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자, 3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여기가 x-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약 분 해주셔서 남게 되는 건 결국 3이더라. 자, 그렇게 돼서 이 미분계수는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사실 제가 그냥 푸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fx 나오면요, 선생님 이건 직선으로 그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리셨어요? 하시면 그냥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요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이렇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뭐든지 간에 다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지 사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도달하셔야 되느냐, 지금 2에서의 미분계수 즉 f'2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미 그려지셔서 x-2분의 fx-f2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다, 이걸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요 개념이 그냥 바로 정착이 돼버려서 이렇게 10까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되어야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본다고 했었죠. 자, 어떤 방법으로도 풀 거냐, 바로 여기 일단 지워놓고, 자, 등장인물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 볼게요. 여기를 2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2 플러스 델타 x라고 더 볼게요. 그럼 평균 변화를 구하는 것도 조금 달라질 거예요. 가로의 길이는 우선은 델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의 값은 바로 f2 플러스 델타 x에서 f2를 빼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리미트 이 2 플러스 델타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 델타 x가 한없이 0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자,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그리고 f2 플러스 델타 x, 자, 여기다가 2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6 플러스 2 델타 x에다가 플러스 2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이번에 f2를 넣으시면 8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이랑 2랑 더해서 8인데 그 마이너스 8이랑 만나서 사라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델타 x도 서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남는 게 2밖에 없겠죠.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니? 계산을 뭘 잘못한 것 같은데? 2 플러스 델타 x 2, 6, 8 하면은 2 플러스 델타 x 3 델타 x죠? 3 델타 x네. 그렇게 돼서 이거 나누셈 약분해 주시고 나면은 결국 3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같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편한 걸로 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얘보다는 아까 첫 번째 했던 그냥 등장인물을 어떤 x 하나로 설정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2 플러스 델타 x라는 걸 여기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2 플러스 델타 x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 생각을 해봐. 그거 엄청 귀찮아지죠. 전개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좀 귀찮아지니까 개인적인 추천은 앞에 거를 하시는 게 낫다. 자, 그럼 79번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fx가 다음과 같이 돼 있을 때 f'2의 값을 구해보아라. 자, 그럼 곧바로 이거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x-2분의 fx-f2가 되어야 될 거예요. 평균 변화율을 극한 보내준다. 자, 빠르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x-2분의 fx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x제곱 플러스 3x-1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2를 빼줍니다. 자, 여기다 2 넣은 거를 빼주시게 되면은 4, 7, 11, 10 그러면 이제 빼기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둘을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자꾸 계산이 뭐 이렇게 자꾸 틀리냐? 2를 빼주시면 4, 4, 6인데, 69였는데,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네, 여기 마이너스 10 나오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x-2분의, 여기도 인수분해 하시면은 x-2, 그리고 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약분 해주시고 x 플러스 5, 자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7이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다음 80번입니다. 80번에 지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네, 돌을 던지고 나서 t초 후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를 갖다가 ft라고 하시면 ft는 다음과 같다. 네, f'3의 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갑니다. f'3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fx-f3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그리고 fx는 4파이 x제곱이죠. ft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선 뭐 t로 바꾸든 x로 바꾸든 사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4파이 x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f3의 값은 여기다 저기 3 넣으면 뭐 나옵니까? 94, 36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요거 식 정리를 조금 해주시게 되면요,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그리고 약분해 주시고 나면 저기 인수분해를 좀 해주시면 4파이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9는 곧바로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x 마이너스 3으로 또 약분해 주시고 나면 결국 얘의 3에서의 극한값 구하면 되니까 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64, 24파이가 나오게 되겠다. 정답 24파이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에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 하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개념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